개교 초기 네모대학과 한솥밥을 먹었으나 싸워서 헤어졌습니다. 부자대학입니다. 무엇으로 수익을 내고 있을까요? 서울에서 가장 큰 네모가 있습니다. 가서 구경해보세요. 여기는 무지개 다리라는 뜻이 있는 홍해교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학의 모든 것 물느표입니다. 오늘은 건국대학교 서울 캠퍼스에 나왔습니다. 커플이 아닌 사람이 같이 건너면 커플이 되고 커플이 건너면 헤어진다는 전설이 있는 다리인데요. 이런 전설은 어느 학교에나 있으니 신경 쓰지 않길 바랍니다. 홍해교에서 일가모를 바라보며 호연지기를 기르며 건국대학교 서울 캠퍼스 탑7 시작하겠습니다. 7위 건국대학교는 네모학과로 시작했다. 건국대에서 가장 먼저 개설된 학과는 무엇일까요? 과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학과가 맞을까요? 건국대의 상징 동물은 우직하고 근면한 동물 황소입니다. 학교 캐릭터 쿠도 황소를 본떠 만들었습니다. 캠퍼스에는 황소상이 무려 2개나 있습니다. 행정관 앞의 황소상은 드라마 도깨비를 촬영한 장소입니다. 도깨비에서 김고은 씨는 이곳에서 합격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황소상 다른 하나는 세천연관 앞에 있습니다. 시중에 건국우유도 있습니다. 소가 떠오릅니다. 어떤 학과가 떠오르나요? 수의학과 아닌가요? 거기에다가 유튜브 웹 예능 전과자에도 수의학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수의학과가 가장 먼저 생긴 학과일까요? 아닙니다. 수의학과는 유명하지만 1967년에 신설된 학과입니다. 건국대학교는 1946년에 개교했습니다. 수의과 대학은 전국에 10개 대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건국대는 유일하게 사립대학입니다. 참고로 연세우유의 연세대는 수의학과가 없습니다. 1946년 건국대 개교 당시 교명은 조선정치학관입니다. 조선정치학과는 정치, 경제, 법률을 강의하는 강습소이었습니다. 정치외교학과는 이를 이은 학과로 건대에서 가장 먼저 생겼죠. 정치외교학과는 건국대 설립자인 상어 유석창 박사님이 우리나라 건국 초기의 혼란한 사회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정치와 의술이 바로 서야 한다는 신념으로 개설했습니다. 정치외교학과에는 모의국회라는 연극을 합니다. 신입생 중심으로 하는데 졸업한 선배들의 지원이 많습니다. 특히 대본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6위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로 변신한 네모. 건국대와 아파트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 아파트를 배우러 다른 대학에서도 온다고 합니다. 서울 캠퍼스 체육시설은 축구장, 풋살장, 농구장, 테니스장, 실내체육관 등이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은 2019년에 리뉴얼해서 오픈했는데 학기당 평균 15광자의 실기수업과 체육교육과의 임용고시 준비 실기연습장 등으로 활용합니다. 또 검도, 배드민턴 등 운동 관련 동아리에서도 사용합니다. 그리고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에서 이재민 임시 대피소로도 나왔습니다. 여기서 송강호 씨는 가장 완벽한 계획이 뭔지 알아? 무계획이야 등의 명대사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20여 년 전에는 야구장도 있었습니다. 일간문, 상어문 길 건너편에 야구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스타시티로 바뀌었죠. 스타시티가 세워지기 전 야구장에는 학교 야구부 및 LG 트윈스 2군 야구 연습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현재 야구장은 경기도 이천으로 이사했습니다. 그 후 학교는 포스코 건설과 손잡고 스타시티를 건축했습니다. 뜬금없이 초고층 아파트를 왜 지었을까요? 기숙사로 사용하려 했을까요? 그러나 기숙사는 따로 있습니다. 2003년에 착공하여 2007년에 준공한 스타시티는 주거, 상업, 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곳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서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하철 2호선, 7호선 건대 입구역에서 지하로 연결되고 교보문고, 롯데시네마, 롯데백화점, 이마트 등이 있습니다. 슈퍼주니어의 숙소도 있었고 연예인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학교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수익용 자산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 수입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건국대는 전국에서 돈이 가장 많은 대학이 되었으니까요. 학교 부지 일부를 준주거지역, 일반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해서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 4개 동을 지어서 큰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학에서 이 사례를 배우러 찾아오고 있습니다. 5위 서울에서 가장 큰 인공호수 혹시 가보셨나요?
한강이 가로질러서 물과 친숙한 서울에는 호수가 몇 있습니다. 그 중에 석촌호수가 가장 큰데 인공호수는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생긴 호수, 우가코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에서 가장 큰 인공호수는 어디일까요? 일산호수공원 등 보통 호수를 둘러싼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곳은 공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공개된 장소에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서울 캠퍼스의 호수 일가모는 서울에서 가장 큰 인공호수로 호수가 너무 넓어서 인서울대학 중 캠퍼스가 작은 대학은 들어간다는 소문이 있죠. 일가모 면적보다 작은 인서울대학은 명지대 인문캠퍼스, 동덕여대, 서경대, 성공회대, 한성대 등인데 호수가 얼마나 넓은지 짐작이 되시나요? 여기서 잘못 알려진 소문을 바로잡겠습니다. 광운대, 서강대, 서울교대, 세종대, 숙명여대, 한국외대, 홍익대 이 대학들도 호수보다 작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더 넓습니다. 설립자 상어 유석창 박사님은 왜 학교에 호수를 만들었을까요? 호수가 있는 그 땅에 건물을 더 짓거나 호수를 조성할 돈으로 기자재를 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물론 경제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렇겠지만 유 박사님은 젊음을 불태울 학생들의 호연지기를 키우기 위해서는 교정의 일가모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건국대학교 재학생, 동문 시청자님들께 묻습니다. 여러분의 대학생활에서 이 호수는 어떤 역할을 했나요?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신입생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4위. 커다란 네모가 양편에 있는 길이 있다. 인생의 교훈이 되는 격언. 건국대에서 전 세계의 격언과 문자를 확인하세요.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라는 뜻입니다. 노예 해방 전쟁이라 불리는 미국의 남북 전쟁으로 흑인 노예는 자유를 찾았으나 수많은 사상자가 났습니다. 남북 전쟁 후 제2의 미국을 세우는 시점에서 미국은 정부 문서와 건물, 동정과 집회에 이 문구를 실었습니다. 미국을 보호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건국한다는 의미죠. The history of England is emphatically the history of progress. 영국의 역사는 곧 진보의 역사다 라는 뜻입니다. 19세기 산업혁명에 의한 경제적, 사회적 변화는 영국의 발전과 진보를 상징한다는 의미로 영국인 스스로를 자부하는 문구입니다. 상어문에서 상어 기념 도서관으로 이어지는 길 양편에는 이렇게 각 나라의 유명한 격언이 쓰여 있는 30톤이나 되는 비석, 세계 언어 문자 조형물이 70여 개나 있습니다. 이 비석 중에는 베를린 장벽의 콘크리트로 만든 것도 있습니다. 도서관을 오가며 많은 나라의 격언과 문자를 확인해 보세요. 당신의 식견이 넓어질 것입니다. 3위. 국내 최대 규모, 최대 시설의 네모가 있다. 아무리 교통편이 좋더라도 학교가 멀어서 통하기 힘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대 입구역은 건국대학교 입구가 아니라 바로 옆에 있습니다. 건대 입구역이 지하철 2호선과 7호선의 환승역이어서 서울 시내, 인천, 부천, 의정부까지 교통이 편리합니다. 이렇게 환승역에 있는 대학은 전국에서 건국대와 서울교대 단 둘뿐입니다. 하지만 서울교대는 선생님을 꿈꾸는 학생만 가죠? 교통편이 좋더라도 지방에 사는 학생이라면 통학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숙사가 크고 좋아야 합니다. 건대 기숙사는 3,113명을 수용하는 규모로 국내 최대입니다. 서울 캠퍼스 학부 재학생이 15,688명이니 많이 수용하죠. 총 1,679실 중에 226실이 1인실인데 인기가 많습니다. 1인실에 들어가려면 4점대 이상의 학점을 받아야 합니다. 1인실과 2인실의 방 크기는 비슷합니다. 기숙사 시설은 호텔 수준으로 국내 대학 최고라 광고하지만 기숙사생들은 깔끔한 오피스텔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기숙사는 5개 건물에 1인실, 2인실, 장애인실로 구성되어 있고 건물에 따라 건대 호수 일가모나 잠실 롯데월드타워가 보입니다. 최고의 엘리트 생활 공간을 지향해서 쿨하우스라 명명했습니다. 세탁실, 열람실, 편의점, 기숙사 식당, 아우홈, 김밥천국, 카페 등 생활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또 경비원분들이 항상 상주하셔서 안전합니다. 쿨하우스의 유일한 단점은 비용이 비싸다는 것입니다. 1인실은 학기 중 245만에서 280만원 수준이고 2인실은 학기 중 160만에서 182만원입니다.
이는 민간업체인 사는자산운용이 쿨하우스 건물을 짓고 기숙사를 운영하며 건축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를 투자할 가치는 충분하다고 합니다. 2위, 건대생들의 절반은 건대 입구역을 이용하지 않는다. 지하철 2호선과 7호선의 환승역인 건대 입구역, 이름과 달리 입구가 아니라 3번, 4번 출구 옆에 있는 건국대. 그런데 절반의 재학생들은 건대 입구역에서 안 내린다고 합니다. 건국대학교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 이어서 서울에서 네 번째로 부지가 넓은 대학입니다. 행정관, 과학관 등 따릉이 되어서도 교내에 5곳이나 있습니다. 건국문, 상어문, 일간문, 중문 등 학교 교문도 4개나 있습니다. 건국문 앞에 신한은행 건국대 정문 ATM이 있는 것을 보면 처음에는 건국문을 정문으로 사용한 듯 합니다. 7호선 개통으로 건대 입구역에 유동인구가 많아지자 지하철역과 가까이에 있는 상어문으로 학생들이 많이 다니면서 현재 상어문이 정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학교는 공식적으로 정문을 공표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어떤 교문을 통해서 학교에 들어가느냐가 어느 지하철역에서 내려야 하는지가 결정됩니다. 물론 많은 건물이 건대 입구역에서 가까운 상어문이나 중문을 통해 가는 것이 빠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건물도 상당합니다. 건국문에서 가까운 건축관, 경영관, 공학관, 교육과학관, 상어연구관, 세천연관, 인문학관, 학생회관, 해봉 부동산학관 등은 건대 입구역보다 어린이 대공원역 3번 출구가 더 가깝습니다. 공예관, 과학관, 창의관, 쿨하우스 등은 구의역 1번 출구가 건대 입구역보다 더 가깝습니다. 이때 건대 부중이나 쿨하우스 옆 쪽문을 이용해야 합니다. 캠퍼스가 넓고 주위에 지하철역도 많다 보니 이렇게 건물별로 가까운 역이 따로 있어서 편리합니다. 이럴 수 있는 대학은 건국대뿐인 듯합니다. 1위, 개교 초기에 네모대학교와 한솥밥을 먹었으나 난투극을 벌였다. 건국대와 같은 건물을 사용했던 대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학교 사이가 좋지 않아서 큰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1946년 건국대는 낙원 악기상가 바로 뒤에서 개교했습니다. 이 박물관 건물이 그때 건물을 1985년에 복원한 것이고 건국대 마크 안의 집 그림이 바로 이 건물입니다. 현재 낙원동 그 건물 자리에는 5층 규모의 건국빌딩이 있고 스타시티와 더불어 수익용 자산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래되었고 위치도 좋아서 재건축이 필요해 보입니다. 건국대는 1946년에 조선정치학관이란 교명으로 개교했습니다. 학교 마크에 1931이라고 쓰여있는 이유는 건국대학교 병원의 전신인 사회영 중앙실비진료원 창립 연도입니다. 단국대는 미 군정청으로부터 대학 인가를 받아서 1947년 11월에 개교했으나 교사가 없어서 조선정치학관 건물에 더부살이를 했습니다. 조선정치학관, 단국대 두 학교가 같은 건물을 사용했으나 두 학교의 관계는 좋지 않았습니다. 단국대에서 조선정치학관의 학생들을 빼간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당시 단국대는 졸업하면 학사 학위를 주는 정규 대학이었으나 조선정치학관은 정규 교육기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정치학관의 학생들이 단국대로 학적을 옮겼습니다. 건물의 주인인 조선정치학관은 세를 들어 사는 단국대의 학생을 빼앗기는 꼴이 되어서 두 학교 학생들의 난투극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단국대가 신당동으로 이사가면서 이 싸움은 끝났고 학생들이 정규 대학 인가를 강력하게 요구해서 1949년 9월에 문교부로부터 정치대학으로 인가받았습니다. 1956년 10월에 낙원동에서 현재 위치인 화양동으로 이사하고 1959년에 종합대학으로 승격하면서 교명을 건국대학교로 바꾸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상 건국대학교 서울 캠퍼스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건국대, 경희대 지리학과, 상명대 공간환경학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구독해 주셔서 좋아요 눌러 주셔서 감사합니다.